IM과 BTS의 홍보 지원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조원입니다. 모양새는 갖춰야 돼서. 네. 자, 이제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올리온과 BTS 양사가 추진해 오던 사업의 정점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기회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됐는데 또 안 됐다니, 여기는 준비됐는데 우리가 안 됐다면 만나서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거라도. 그래서 목적은 올리온의 코리아 사업과 BTS 홍보 지원 상품을 통합해서 소상공인을 살리면서 양사도 함께 목적 달성을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 오늘 이제 홍보 플래너들을 어떻게 모아서 일을 추진시킬 거냐 하는 내용이고요. 자, 오늘 전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양사의 상품과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사업 통합 운영 계획. 이건 이제 양사가 각각 진행해 오던 내용들이에요. 각각 진행해 오던 내용은 이런 거였는데, 우리 만나서 이제 통합 운영 계획을 우리가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사업 추진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 다음에 사업 출범을 위한 양사 역할은 뭘로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양사 상품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저희 올리온 셀링은, 저희 회사 이름이 올리온 셀링입니다.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소상공인 협회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따가 우리 이경수 단장님이 안내를 좀 후반부에 좀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올리온 사업단별 추진 현황, 지금 현재 전국 25개 지역의 지역센터하고 약 40여 개 사업단이 돌아가고 있는 형태, 이들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고, 여기 또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업단들이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업자들 대상으로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현장 결제가 100%예요. 영업자들이니까. 그래서 그쪽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BTS와 결합 상품, 지금 오늘 얘기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아 홍보 사업 현황은 현재 진행하고 있죠. 우리가 사업으로 아직 나가진 않았는데, 코리아의 무료 상품하고 코리아 자동 홍보 유료 상품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쭉 내용들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BTS 건 잘 몰라서 일단 결합 상품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받은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 TV 지원, 홍보 TV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IPTV 광고 지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뇌파 기기 지원, 그리고 네 번째 적금형 경조 상품 지원.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현재 가게 홍보 시스템, 그 다음에 영업 수당 지원 시스템, 이렇게 해서 BTS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올리온 셀링은 방금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현재까지의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2개의 업체가 만나게 되었고, 운명적인 만남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통합 사업 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통합 사업 계획은 크게 이렇게 한번 항목을 나눠봤고요.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름만으로 가기에는 너무 신뢰성이 약할 수 있으니 소상공인 홍보지원센터라는 공식 명칭을 좀 하나 만들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자. 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사업 통합 운영 계획을 대표님하고 지난주 금요일인가도 만나가지고 큰 그림도 그리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공을 위한 가치 설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고객들의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된다. 이용하는 고객이 유익이 있어야 가게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용할수록 포인트가 누적된다. 이게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 골조잖아요. 내가 이용하고 된다. 이런 거 아주 좋은 구조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이 필요하겠고, 제한적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적은 비용으로 홍보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네이버 지도를 분석을 좀 해봤는데 홍보 효과가 아주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투입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초기에 2020년인가 그때 나왔을 때 네이버 지도 홍보가 나왔을 때는 한 달에
한 달에 30만 원 내면 매출 20%가 10에서 20%가 상승이 됐어요. 근데 그 뒤로 그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지도에 엄청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고효과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건 모든 SNS가 가진 기본적인 요소. 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이걸 써가지고 홍보 났다 그러면 이제 좋았다 그러면 다 들어오면 떨어지죠. 그건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보 플래너가 매출 증진이 돼야 되겠죠. 소상공 매출의 증가를 보고 업체 대표의 참여율 제시, 홍보 플래너 수익률 제시 이런 것들이 뒤에 따라줘야 홍보 플래너가 나도 하겠다라고 나서지 않겠어요? 그다음 추진 기관이 이제 양사 또 매출이 증진돼야 되겠죠.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얻은 답이 뭐냐면 성공이란 당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요소로 된다. 그러니까 불이 나려면 재료하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하고 산소 세 가지만 있으면 불 내고 싶지 않아도 불이 나거든. 네가 불 내고 싶지 않아도 불은 나. 그게 요소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너무 자기 의지를 너무 믿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으니까 성공할 거다. 사실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요소만 되면 나는 성공하고 싶지 않아도 성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를 이제 뚫어가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요소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요소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큰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을 성공시키려면 상품 요소, 자금 요소, 유통 요소, 리더 요소 한 6가지 있어요. 근데 그 요소일 뿐이지 하위에 있는 내용이 요소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소가 준비가 안 되면 절대 시작 안 합니다. 어차피 실패할 건데. 물론 이제 요소를 이런 단계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시작 단계에서 필요한 요소, 이때는 상품 요소죠. 이때 뭐 유통 요소까지 생각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갈 때마다 이쯤에 가면 유통 요소가 있고, 이쯤에 가면 관리 요소가 있고,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그 요소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이게 이제 성공을 위한 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우리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흐르는 물에 배를 띄우자라는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지금 상태를 저는 흐르는 물로 봅니다. 제가 최초로 이제 흐르는 물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띄워서 성공을 시키는 걸로 이제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케팅은요, 한 번 배를 타면 중간에 중단을 못 합니다. 중단하면 실패고 계속 가야 성공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정말 꼭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확보하고 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각자의 상품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사의 상품을 이번에 통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파퍼 형태로 한번 한 장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우리 대표님이 준 거를 좀 보기 좋게 양사 거를 다 같이 이게 이제 BTSS의 적금형 홍보 상품이라고 한번 이름을 바꿔봤어요. 79,200원. 우리는 자동 홍보 시스템이라고 한번 A와 B로 나누고, 그리고 A의 서비스는 이걸 가입하면 여기 서비스는 광고 TV 6개, IPTV 2만 회, 뇌기능 밴드, 그 다음에 적금형 경조 상품 선지급. 이렇게 정리하니까 요거 하면 요 4개를 받는다 이 말이죠. 보시고 한번 이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세요. 그 다음에 올리온 거는 월 33,000원 실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코리아 판매, 네이버 지도, 쇼핑 연동, 그 다음에 자동 홍보 플랫폼 이렇게 해서 하고, 서비스는 AB 별도 가입, 통합 가입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파퍼 형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표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볼 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오늘 250개. 네. 이게 250개요. 예. 수정할게.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상호 수당 배분은 BTSS가 올리온을 영업할 때, 올리온이 BTSS를 영업할 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BTS에서 올리온을 영업하면 직접 판매할 경우 아래 사람이 30%를 받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직접 영업했으면은 33,000원의 50%를 이 BTS 쪽에 일단 제공이 되고, 간접 판매 시 아래
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그 사람한테 30% 주니까 20%는 위로. 이렇게 정하도 되고, 올리온이 BTS를 영업할 때는 올리온 사업자 판매 시하고 본사 판매 시, 본사 판매를 먼저 하면 본사 판매 시 가입자 판매. 우리는 이제 가입자, 본사는 이제 가입자가 돼 있을 거니까 가입자 판매밖에 없죠. 이럴 경우 본사는 70만 원. 예. 그 다음에 사업자 판매 시, 사업자는 두 종류로 나눠져요. 올리온 하위에 있는 사람이 가입자일 경우 본인이 이 상품을 하나 가입했다. 그럼 본인도 70만 원 받게 되겠죠. 미가입자가 판매 시는 사업자가 40만 원.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상호 수당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는 누적형 연금형이 되고 요거는 당장 필요한 수익을 구축할 수 있죠. 네. 어떤 회원, 식당 회원이든 아니면 홍보 플랫포너들이 홍보 플래너가 200명이 왔다. 200명이 100명이 가입했다. 그럼 100명에 대한 70만 원씩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업 플래너들은 이제 자기 사업을 위해서 또 자기들도 받게 되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장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얘는 누적형 수입이 돼서 한 100명만 어떻게 잘 해두면 누적형 연금형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 통합 상품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양사의 이 상품의 타겟 고객을 일단 네이버 지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지도의 소상공 업체들을 먼저 연락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선정을 하는 이유는 소상공 업체들 홍보가 필요하고 업체 접근 필요하고 상품 판매 필요하고 이러니 우리가 이들을 도우면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아까 위에 가치 설정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객과 소상공인 매출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하나 도와주면 이 사람 그죠?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나도 뭐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공급의 채널 운영은 홍보 플래너하고 가게 업주 두 가지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합상품은 79,000원하고 33,000원 합쳐서 11만원가량 되는 거를 통합상품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개별도 되고 통합도 되죠. 그랬을 때 홍보 플래너들을 모아서 그들이 영업을 하게 할 때 이 사람들은 가입자로도 할 수 있고 미가입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리온 같은 경우는 미가입이 불가능해요. 미가입하면 수당이 가는 방법이 없어요. 이 솔루션에서. 그래서 올리온은 본인이 이 사업을 하려면 가입해야 되고, 안 하려면 그냥 미가입 상태로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홍보 플래너 영업 전략을 한번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가게 업주 초대 전략, 이 두 개로 나눠봤어요. 홍보 플래너는 영업자들이 될 거고, 가게 업주도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이 서비스를 가입해야 되는 거니까, 가입하는과 동시에 본인도 누구한테 초대할 수 있고 추천할 수 있으니 영업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그 양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와도 통합 서비스가 판매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와도 판매가 되는 거예요. 대상은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영업자고 여기는 업주니까. 그렇지만 이 둘을 목표로 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홍보 플래너를 초대하는 거, 예. 여기 아래 이제 초대 전략이 아래 여기가 있습니다. 홍보 플래너 설명에 지금 이제 우리가 실적 모델이 있고 최신 모델이 있는데, 최신 모델은 실적이 없어요. 저희 같은 케이스가 최신 모델 코리아 사업이 이제 나왔으니까 뭐 실적은 아예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 잘 되겠다 말겠다. 이거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 최신 사업 모델이고, 실적은 이전의 결과를 보고 이거 잘 되겠네. 그럼 뭐 당연히 해야지.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이용자 실적이나 메시지 이용 실적 이런 건 있죠. 근데 코리아 사업은 아예 지금 처음이니까 최신 모델로 볼 수 있고, 우리 뇌파는 이미 실적이 너무 많잖아요. 네, 뇌파는 뭐 그냥 전 시장이 다 실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단지 이제 가게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 주잖아요. TV하고 IPTV 이런 것도
홍보 실적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하는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은희 전 단장하고 얘기를 했을 때 가게 TV를 설치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다른 데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것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니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IPTV 광고는 뭐 그건 이미 오래됐고 홍보를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지. 근데 79,000원 내고 IPTV 광고를 계속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이제 실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약 체결은 서비스 가입으로 계약되는 거죠. 따로 뭐 계약서를 쓰나요? 네, 계약 서비스 가입만 하면 되죠. 어플로 그냥. 네, 예. 그 다음에 홍보 플래너 영업 훈련이 있고, 이건 이제 셀링 기능을 이용해서 셀링 기능으로 발송. 그래서 타겟 설정, DB 수집, 메시지, 카피스템 메시지에서 발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 플래너 조직 구성을 해서 플래너들을 팀을 묶어서, 이건 이제 우리 대표님이 잘 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팀을 만들어주고, 팀 간 역할 구분하고, 실적을 배분하고 하는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홍보 플래너 영업 관리는 팀별 활동 브리핑을 수시로 받고, 그 다음에 브리핑 받다 보면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보수 교육을 추가,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가게 업주를 초대하는 방법으로는 초기에는 플래너 지인들 가게, 업체들 가게를 좀 초대하고, 여기서 좀 샘플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샘플링 추진. 그래서 플래너의 아는 지인 가게 업주들을 몇 명 모아가지고 실제로 해보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 문제가 뭔지를 좀 더 파악하는 데 샘플링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에는 실적 자료가 있어서 하면 제일 좋겠죠. 예, 가게 10개를 했는데 매출이 얼마 올랐더라. 뭐 이거 이상 뭐 좋은 건 없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네이버에서 지도 사업 시작하면서 이렇게 했더라고. 한양대 경제 마케팅학과인가?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도에 홍보를 한 달에 30만 원씩 내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주문이 오는 횟수, 매출 횟수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냈더니 매출에 10에서 20% 오르더라. 요거 나오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량적인 그런 실적 자료들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가게 업주들 대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계약 체결, 영업 안내. 이때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업주가 여기 와서 자기는 서비스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타 업종에게 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 TV도 서로 교환되니까. 이럴 때도 그 가게 주인 이름으로 타 업종에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본사 우리 역에서. 그 사람은 그냥 본인 이름만 빌려주고 연결이 되면 본인 혜택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게들에서도 옆에 있는 가게가 뭐 무슨 일로 이렇게 보냈다 그러면 스팸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본부에서 업주 이름으로 발송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업주 이름으로 발송하고 업주 폰으로 발송하면 업주가 바로 전화 받아서 상담을 해서 연결해주는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업주들 현장에 초대하고 홍보 시스템 설치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BTS에 이렇게 진행하겠죠. 이거는 크게 한번 홍보 플래너하고 가게 업주를 한번 분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핵심 전략입니다. 그럼 홍보 플래너 확보, 가게 대표 확보, 가게 업주라고 그러죠. 확보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플래너 확보 전략은 모집 전략에서 대상 선별, DB 수집, 메시지 카피, 운영 전략 이렇게 하고, 대상은 현재 영업 전문가, 교육 전문가, 가게별 업주 등으로 나눌 수 있겠죠. 가게별 업주는 아래 거로 가면 되니까 이건 뺄게요. 네. 그럼 영업 전문가일 경우에 이제 예를 든다면 보험 설계사, 교육 전문가는 학습지 교사, 강사 교육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타겟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그 타겟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하고,
강의도 설명에도 이번에는 보험 설계사들만 모여놓고 설명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DB 수집되고 그리고 메시지 카피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메시지 첨부 정보 제공 전략은 메시지 어떤 정보들을 제공할 거냐, 신뢰성이나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명의 부모뱅사 정보인데 요거 아주 도움이 되죠. 저희가 많이 썼던 건데 밑에 자료가 하나 있어서 클릭해 보니 설명회가 이거 장난이 아니라 엄청난 막 붐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블로그에 행사 자료가 다 업로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설명 없이 무조건 초대 전략, 행사 자료만 보내주고 딱 보니 막 여기저기서 엄청난 설명회 진행되면 보내주고, 그 다음에 현재 BTS의 전국 그 300여 개 지점 있잖아요. 조기 참여.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정보, 가게주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제시할 거냐. 예. 그 다음에 유튜브 단편 영상 제공. 첨부 정보를 잘 준비를 해서 메시지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서 보내주면 요게 이제 준비가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발송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에게 이번에 새로 개발된 기능인데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작업 서버에만 있나요?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문자 메시지를 입력하는 공간이고 여기는 메일을 입력해요. 메일, 발송 메일하고 메일 제목, 메시지 내용을 여기다 입력을 하고 발송창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문자 메시지가 있죠. 사람들이 스팸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많은 문자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황명 펜션이죠. 제가 그 이메일 주소, 그 가게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네이버에 가면 이 이메일 주소로 자료 보냈으니까 보시고 연락 주세요. 문자는 그거예요, 전부. 그러면 사람이 보고 스팸 신고라고 생각을 못하지. 다 알고 온 거잖아요. 그럼 가서 메일 들어가 가지고 보니 이제 뭐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단계가 넘어갔어. 그래서 메일을 보고 필요 없으면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문자에는 그냥 메일 보냈으니까 그럼 이거는 좋은 게 8원짜리 그 단문자를 보내도 돼요. 얘는 그러죠. 그럼 보통 이게 휴대폰으로는 많이 못 보내잖아요. 하루에 정해진 게 있으니까. 단문자 같은 경우는 8원이면 그냥 저렴하게 많이 보내면서도 이메일을 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무슨 기능이 있냐면 이메일 자동 인지 기능이 있어요. 치환 기능이. 메시지 내용에다가 이 이메일이라고 이렇게 기호를 쓰면 주소록에 있는 여기 있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메일이 나오잖아요. 이메일 주소가 여기에 찍혀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메일 너무 많은데 어디 이메일로 보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메일 주소가 아예 찍혀서 여기 이 이메일로 요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살펴보시고 연락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 개발이 됐습니다. 아직은 나온 건 아니죠. 이제 우리 서버에만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이걸 이제 쓰는데 메일을 발송하게 되면 메일이 쌓이면서 우리가 메일 발송 서버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공급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문자 이메일 통합 발송 전략. 요거는 정말 이 스팸 없이 발송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링크 없이도 가능해요. 링크 주지, 사람들 링크 클릭하는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이메일로 보냈어요 하고 아무 링크 없어. 그죠? 그럼 본인이 이메일 들어가가지고 확인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답변 질문 하는 거 있죠. 우리 노하우. 콜백 하는 거. 만약 10,000명에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답이 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콜백으로 가게 하는 거. 이런 시스템을 쓰거나 원타겟 다 메시지 발송 전략. 이거 아주 효과가 좋은데 많은 그 연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고객이 한 사람이 있어요. 가게 A라는 가게인데 여기 플래너가 5명이 한 팀이야.
A 번호로 한번 보내고 B 번호로 이틀 후에 보내고 C 번호로 보내고 E 번호로 보내는데 메시지는 서로 다르지만 결국 같은 목적이에요. 근데 한번 걸어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돌아가. 그 기억에다가 오늘 보내고 내일 이 사람이 이거 너무 힘들죠. 한 번만 걸어놓으면 아예 자동으로 얘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랬을 때 받은 사람들에 대한 반응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한테 얘기 듣는 것과 서로 다른 폰의 4명으로부터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약간씩 다르지만 같은 어떤 방향일 경우에 훨씬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별 메시지 카피를 저희가 좀 한번 해봤습니다. 루이사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머리 맞대고 좀 해봤는데 IM 플랫폼적 접근하고 복합 상품 그리고 홍보 교육인데 우선 요거를 주로 많이 해봤습니다. 초기에는 홍보 시스템 접근이 제일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당신 거를 홍보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 지역 사업단적 접근이라면 광명식당이죠. 좋은 제안 하나 드려. 이번에 네이버 지도와 카톡과 같은 홍보 플랫폼이 곧 출시되는데 제가 청주 지역의 사업본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플랫폼을 공급하기 전에 우리 지역의 가게 샘플을 성공시켜 마케팅 정보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사용하고 싶어서 샘플 가게를 찾고 있습니다. 비용은 식사 한번 대접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 시간은 네이버 지도를 갖고 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한 1시간, 3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방식. 이런 아이디어는 수도 없이 많으니까 뭐 이거 하나의 샘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아이디어. 이건 이제 루이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인데, 그 다음에 고객 홍보자 접근 형식. 안녕하세요. 제가 타 지역에서 짬뽕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서 집 근처 가게 찾다가 봤는데, 근데 지도에 준비된 가게 정보들이 빈약해서 선뜻 안 내키네요. 제가 마침 홍보 프리랜서인데 식사 한번 대접해주면 가는 길에 세팅해 드릴게요. 1시간 정도면 될 거예요. 연락 주시면 일정 잡고 방문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홍보자 접근. 신규 홍보자 접근. 네. 네이버 지도에 정보가 많이 없는 가게를 대상으로 이렇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도 홍보 마케팅 배우고 있는데요. 신규. 실제로 가게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아직 유료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서요. 네이버에 광고 기능을 쓰면 월 30, 100만 원 광고비 되는데 사실 몇 가지만 세팅해도 검색에서 잘 노출되거든요. 뭐 제가 초보자이긴 하지만 기능에 모두 알고 있어서 식사 대접 한번 해주면 제가 세팅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식사 대접이 한 끼 10,000원이에요. 그럼 매월 10,000원이면 그냥 10,000원짜리가 되는 거죠. 식사 대접 한 끼지만 한 달에 한 번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봐준다 이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가볍게 가게에서 SNS 그 인플루언서들 보면 가게 가서 뭐 한번 해주는 경우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비용 받고 해놓고 결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가볍게 하는 방식. 그다음에 페이백 기능. 광명 카페지요. 제가 출장 갔다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전액 결제를 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저에게 총 가격 50%가 캐시포인트로 페이백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알아보니 가게에서 하루 5잔만 선착순으로 할인한 비용을 고객에게 포인트로 페이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 집 근처 카페도 그런 제도가 있나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이왕이면 당연히 페이백 되는 곳으로 가고 싶으니까요. 확인 부탁합니다. 간단하게. 그럼 엄청 관심을 갖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식의 방식들.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메시지 카피들을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테스트를 해요, 보통. 한번 만들어 놓고 발송을 몇 군데 해보고 반응 보고 또 수정하고 반응 보고 수정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이고, 우리 이제 복합 상품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홍보 서포터즈 교육적 접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보험 설계사만 찾아서 보내는 거죠. 그럼 보험 설계사지요. 네이버에서 홍보 서포터즈 검색 중에 설계사님 연락처를 보고 연락드립니다. 저희는 소상공인 홍보지원센터인데 이번에 저희 센터에서 소상공인 네이버 지도에 있는 업체 대상으로 홍보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서포터즈를 찾고 있습니다. 마침 서포터즈가 보험 설계사일 경우 지역업체 홍보를 지원하면서 보험 관련 상담과 설계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상생 포인트로 여겨집니다. 서포터즈로 참여하면 네이버 지도에 있는 업체 홍보를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배운 후에 현장 업체 주인과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뭐 이렇게 하고 링크 주면 되겠죠. 네, 이런 방식. 그럼 설계사 같은 거
만나기 쉽지 않은데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예, 다양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메시지 카피들을 또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메시지 카피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운영 전략에서는 요일별로 초대 업종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참석 업종별 업주를 초대하는 전략. 업종별 업주 그러니까 업주가 여기 왔던 가게 주인이 야 당신 폰으로 우리가 당신 이름으로 가게 근처 가게에 보내줄게. 그럼 당신이 상담하고 그 당신 소득이야. 이렇게 되면 뭐 여기 왔다가 가입한 사람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업주가 보내는 건 훨씬 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계약 전략은 뭐 통합형 계약, 그 다음에 분리형 계약, 계약 방법은 가입하면 되는 걸로. 그 다음에 가게 업주 확보 전략도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업종별 업주로 초대를 하고 초대 전략은 초대 시 추천권, 초대 시 추천권이라는 게 이 사람 당신 하위에 수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동정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홍보하고, 그죠? 예. 이종은 내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홍보하면 되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첨부 전략들은 위에 있던 거하고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 전략, 계약 전략은 같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 가능 근거를 한번 올리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BTS에서는 BTS 입장 해왔던 게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까지 홍보했던 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저희는 설명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12년, 19년, 22년인데 뭐 이때만 한 건 아니고 이때 초대형 앵콜 강연들이 있었어요. 이때가 2012년 4월 20일 앵콜 강연에 4월 25일 앵콜에서 25일까지 이날 시작해가지고 5월 20일에 관악구청 강당을 빌려서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4월 20일에 강연을 했는데 사람이 많이 와서 자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공지를 띄우고 바로 다음 날인가 여기 이제 그때 했던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2012년 4월 하루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고 진짜 한 번 한 게 일이 그리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24일 날 또 한 번 하겠습니다. 19, 20 마감됐고 24일 날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4월 25일 24일하고 25일하고 엄청나게 몰려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25일 날 또 하고 19, 20, 24 그 다음에 또 25, 5월 3 막 이렇게 계속 된 거예요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좋은 점이 강당이 크지가 않았거든요. 한 30명 분이니까 너무 좋은 전략이었던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크지 않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엄청 문의 많이 없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계속 가다가 5월 22일에는 이 사이 떼어진 게 아닙니다. 사이사이 계속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관악구청 250명을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계획적이지 않았는데 많이 오다 보니 이제 이렇게 하게 됐죠. 예, 이런 우리가 앵콜 강연 사례를 보면서 이때 효과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자리가 부족해? 근데 계속 또 진행이 되네? 네, 그 사람, 지금 우리는 이제 계획적으로 할 수 있지. 그 고객들이야 모르지. 그래서 요런 방법들, 그 다음에 19년, 2021년 사이에는 릴레이 앵콜 강연회가 계속 있었고요. 이때가, 잠깐만, 그때 우리가 알약 업체가 하고 했던 게, 알약하고 했던 게, 그 2016년이지. 알마인드. 그 2016년 거래 여기 빠졌네. 그때가 제일 컸어요. 현장 인원만 10,000명이었어요. 2016년에는. 근데 거기는 좀 도움을 받았죠. 그 알약 있잖아요. V3처럼. 그 알약 업체하고 함께 공동 사업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홍보를 해주고 또 우리가 홍보해가지고
현장 인원 10,000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삼성 뭐 강연회보다 훨씬 더 큰 강연회였죠. 예, 단 6개월 만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직접 한 거예요. 예? 알툴즈에 거기하고 진행했죠. 이건 이제 2019년, 21년에 계속 릴레이 강연이 있었고, 예, 이게 지금 저희 블로그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설명회라고 치면, 예, 여기에 지금 현재 2021년 있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 예, 여기까지. 여기가 19년 8월이니까 19년 8월부터 계속해서 약 1년가량을 당산동 한 150평 공간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이게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진행했던 건데 이게 설명의 페이지입니다. 오늘 보시면 여기에 지금 끝났으니까 진행 완료를 보게 되면 29일, 28일, 27일, 22일, 21일 계속 그죠? 예. 어마어마했죠. 예. 그리고 시작은 12월 15일부터 했어요. 12월 15일부터 4월까지 한 4개월간을 거의 뭐 쉬지 않고 하루에 막 2번씩 한 때도 많아요. 25일, 25일, 24일, 24일 그러죠. 하루에 몇 회씩을 반복하면서 이 결과로 저희는 이렇게 됐죠. 4개월 만에, 4개월 아니지, 한 달 만에 실제로 이제 이게 달렸는데, 이게, 전국 센터, 전국 지역센터가 다 세팅됐고, 지금 다 세팅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국 사업단. 이렇게. 이게 단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거 한다고 광고비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게 시작이 되면 12월 15일에 어디 협업체하고 강연을 한번 했는데, 그 강연에 듣고 나서 소개 연결하다가 이래 되어버렸어. 예. 이거 반응이 정말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문제점이 하나 뭐였냐면 너무 빠르게 그냥 급속도로 막 지역센터 막 확장되다 보니까 세팅만 해놓고 관리를 못한 거지. 예. 그때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본사에서 직접 이제 관리를 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 해가지고 4월 중순 이후로는 저희 본사에서 직접 이거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우리가 결과를 보여주면 그게 이제 선거까지 연결된 거예요. 선거를 직접 진행하면서 직접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썼을 때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는가 해서 이제 구리시장 당선시키고 오지금 그 시장 그 선 캠프 본부장이 선거 끝나고 이 사업 내가 좀 하자고 이런 정도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설명의 스토리를 보면 꽤 그래도 성공적으로 운영을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이번에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연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자동 홍보 플랫폼 우리 플랫폼 출시가 됐으니까 이미 출시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시스템이 이번에 완성됐죠. 코리아 시스템이 완성됐으니 이거를 이제 가지고 전국적인 설명회를 추진해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그동안 설명해왔던 것을 보건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입장. BTS는 이제 교원 그룹하고 결합 상품을 구성을 해냈어요. 이거 사실 진짜 어려운 건데 보통 보험 상품들을 보면 경조사 상품들을 보면 TV를 주거나 뭐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 결합 상품으로. 근데 이번에 뇌파 기기를 어쨌든 결합 상품을 만들어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성공 가능성들을 보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제 대표님하고 좀 지난주에 한번 얘기 나눈 거가 대표님도 또한 그 친구하고 같이 사업을 해요.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그 수십 년을 둘이서 이렇게까지 사업을 해오고 또 사업 규모도 상당히 크게 진행한 걸 보고 신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스태프들하고 10년 해왔다고 이제 자랑질하다가 여기 와서 고개를 팍 숙였는데 깨갱 했어요? 아니 아직까지 깨갱 시켜준 사람이 없었어. 10년 동안 우리 스태프들하고 없었어. 이 적대할 만한 대상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정말 멋진 서로의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추진기관의 이제 운영 전략인데, 그럼 추진기관을 뭘로 할 거냐. BTSS나 우리 셀링이나 이런 이름을 빼놓고, 우리는 공급사로만 보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필요하겠다 해서 기관 명칭을 이렇게 소상공인 홍보지원센터 하고, 홈피를 홈피 제작을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를 보다가 중소기업 홍보지원센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너무 잘 돼 있어. 그래서 이거 정부기관에서 만든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쭉 봤더니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회사야, 회사. 이거 명칭은 좀 심사숙고해서 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수원시 소상공인협회 자문위원이기도 한데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마케팅에 대한 게 어마어마하게 무료로 쓸 수 있게 나와요. 맞아. 소상공인 그리고 똑같은 것도 반응이 좋으면 분기별로 나오고 뭐 3개월 동안 무료로 해줄 수 있고 하물며 위치 기반으로 해갖고 자기 가게를 홍보할 수 있게 자기 가게 다니면서 그런 것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소상공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를 좀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소상공인 홍보지원센터가 아니면 아무튼 뭐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를 보니까 나는 저기 정부기관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보니까 회사더라고. 일반 회사예요. 회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뢰도가 높도록 이런 것들을 넣어놨고, 저희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요 형태로 사이트 하나 만들고 여기에 적절한 정보를 좀 넣으면 좋겠다 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협력기관에다가는 교원그룹은 여기 이제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휴기관들 좀 초대해서 협력기관을 넣고 홈페이지를 제작하자,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기관으로 홍보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으로서 이 소상공인 홍보 실태조사라는 그 전략이 있더라고. 김제시에서 한 건데 이거는 이렇게 했어요.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중력 경력자를 서포터즈로 활용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가게 나가서 지금 홍보 어떻게 하고 있냐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홍보를 해주기 위한 반응이 좋았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식 홍보지원 센터를 이용해서 이런 실태조사 방식을 이용한다면 괜찮겠다 하는 전략도 생각해요. 그 다음에 아까 소상공인 서포터즈 모집해서 파견하는 방식, 그러니까 설계사하고 결합을 시켜서 다중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했고, 이제 이 출범을 위해서 양사 역할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 성공 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하자. 이게 연예계 엔터사 같은 경우의 사례를 제가 들어보면, 엔터사에서 SNS 같은 경우 홍보를 하는데 처음부터 SNS 클릭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초기에는 아웃바운드로 하고, 아웃바운드로 아는 사람 관계자들에게 엄청난 선물 공세를 해서 막 몇 억씩 써가지고 초기에 3만 명의 조회수를 만들어내요. 그거는 SNS가 아니라 실은 영상 올려놓고 타겟으로 하는 거죠. 3만 개가 넘어오면, 이제 3만 개 꼭 정해진 건 아닌데, 그 분야에서 대체로 얼마 이상 떠야 사람들이 이제 따라 들어오는 효과, 팔로잉 효과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그 건수, 조회 건수는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결정한 게 타겟으로 한 3만 건을 조회를 하게 했어. 그러면 이제 3만 건 이상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조회가 일어나는. 그게 결국은 처음 초기에는 타겟 방식, 이후에 인바운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초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하다가 임계치라는 거 있잖아요. 임계치를 넘어서야 그때부터 뭔가 그냥 이상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얼음이 될 때 임계치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물이 끓을 때도 99도가 넘어서야 물이 끓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물처럼 있어요. 기체로 되는 이 단계. 이걸 우리 임계치라고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 임계치를 못 만들어 놓고 안 된다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나무 찍다가 한 번만 더 찍으면 넘어갈 텐데 한 번이 인계치인데 그거 안 찍고 에이 안 된다고 그만두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인계치라고 그러는데 인계치를 무조건 넘겨야 되거든요. 인계치 넘기기까지는 무조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죠. 그래서 이 인계치를 만들 때 우리가 아까 우리 설명회들 아까 우리 훈련 설명을 보면 인계치를 넘겼던 거죠. 계속해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단계가 된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인계치를 넘기기 위해서 양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서로 협업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양사별 역할에는 이제 올리오는 이제 우리 홈피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러는 너무 친해. 홈피 개발해서 중소기업 이거 참조해서 지금 개발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본사 사업자 대상 교육 플랜. 현재 저희 본사 사업자는 저희를 이용하고 저희 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저희 거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계속 홍보하고 있는 사람들도 저희 대상이죠. 자, 한번 예를 든다면 이런 케이스가 될 겁니다. 현재 이제 저희 관리자에서 보면 메시지 카피로 계속해서 발송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도 여기 가보면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번에는 이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가면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메시지 카피를 해서 실제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이렇게 물론 자기 거 홍보하고 있죠. 이런 DB에다가 이렇게 계속 홍보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되겠죠. 그동안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이 사업자들에게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설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자라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은 지금 이제 이미 우리 강사과정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강사과정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잘 케어해서 좋은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고 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플래너들을 모집하는 실적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적을 만들자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공동 역할은 이제 SNS를 활용한 홍보 활동도 이번에는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생각한 거 이 정도인데 더 이제 많은 기획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가 여기까지 만든 자료는 팀들한테 드릴 테니까 이제 거기에 좀 보완할 것들. 저희 이제 올리온 셀링 입장에서만 정리했고 BTS는 잘 모르니까 거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브리핑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협의하는 시간입니다.